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장 지영씨입니다. 오늘은 당근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근 부동산이 생겨난 이후로 부동산 직거래가 정말 쉬워졌죠. 이로 인해 많은 공인중개사분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타격을 입고 있는 중입니다. 부동산 사기도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려는 주제는 당근 부동산 출범으로 인한 문제점은 아니고요. 당근 부동산으로 인해 부동산 중개 플랫폼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 공인중개사는 당근 부동산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당근 부동산의 장점과 단점, 왜 열심히 해야 하는지, 당근 부동산의 매물 올리는 방법까지 이번 시간에 정리해 볼게요. 네이버 부동산과 비교하며 설명해 볼게요. 우선 네이버 부동산은 텍스트 중심으로 매물 표시를 하고 있어요. 모바일 버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적, 가격 정보, 특징 정도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상세 설명과 매장 사진은 설명글을 터치해야 볼 수 있어요. 반면 당근 부동산은 이미지 중심으로 매물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면적, 가격 정보, 대략적인 위치를 매물 사진과 함께 노출시키고 있으며 그중 매물 사진이 차지하는 공간이 가장 넓습니다. 매물 소개 글을 클릭하더라도 가장 상단에 노출되는 것 역시 사진인데요. 이렇다 보니 이용자 입장에선 직관적으로 매물을 파악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다 생각할 수 있죠. 사람들은 글을 잘 읽지 않습니다. 동영상이 익숙한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당근 부동산은 이런 시대상을 잘 읽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은 모바일보다는 PC 버전으로 사용할 때 좀 더 편리한 플랫폼입니다. 모바일로 매물 검색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하나만 예시로 들어보자면 매물 사진이 보고 싶을 땐 해당 매물 광고 글을 터치하고 상단에 사진을 또 터치해야 이미지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보고 나면 또 X 표시 눌러서 나가야 하는 거죠. 저는 매일 네이버 부동산 서칭하는데 모바일로는 속이 터져서 못하겠더라고요. 반면 당근 부동산은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당근마켓 자체가 모바일 중심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오히려 PC 버전이 어색합니다. 그렇다 보니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TV 보다가 갑자기 매물 검색할 수도 있고 일하다 잠깐 쉬는 시간에 검색할 수도 있으며 지하철 안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려고 누운 상태에서도 매물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휴대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하며 이러한 편의성이 당근 부동산 이용자 수를 늘리는데 한몫했죠. 배달의 민족이 얼마 전 쿠팡이츠에게 서울 점유율 1위 자리를 내어줬다는 뉴스 들어보셨죠? 후발주자 쿠팡이츠가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쿠팡 회원이 큰 역할을 했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당근 부동산도 쿠팡이츠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근은 우리나라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입니다. 물건 사고 파는 방식이 어렵지 않다 보니 초등학생부터 70세 이상 어르신까지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저도 당근 거래 가끔씩 이용하고 있는데요. 아직 초등학생은 만나본 적 없지만 여고생에게 헤어 에센스를 팔아보기도 하고 60대 이상 되어 보이는 남성분께는 슈가 시럽을 팔아보기도 했습니다. 거래하는 물건도 다양하죠. 직접 만든 수세미, 화분, 식재료, 화장품, 자동차까지 이게 확장되어 부동산까지 온 것입니다. 어디 부동산뿐이겠어요? 알바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노동력까지도 사고 팝니다. 이렇듯 범국민적 플랫폼에서 부동산 매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당근 회원들은 안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 함께 일하는 중개사님들께 네이버 부동산과 당근 부동산 중에서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연락이 오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연락 온 것만 따지면 당근이 많았고요. 안내까지 이어진 것으로 봤을 땐 반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만나본 어떤 손님은 당근으로만 매물을 검색했다고 하더라고요. 당근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최근 당근 부동산 내에서 입지 선점하기 위해 후기 관리하는 부동산들도 생겼더라고요. 이러한 흐름을 파악하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네이버 부동산도 배달의 민족처럼 머지않아 당근 부동산에게 점유율을 뺏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당근 부동산 신경 써야 합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매물 등록은 임차인이나 임대인만 올릴 수 있었어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 임대인인 것처럼 올렸다가 신고당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는 공인중개사도 간단한 업소 인증 절차만 걸치면 매물 등록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서비스가 개선되면서 점점 공인중개사 매물 등록 플랫폼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죠. 공인중개사에게도 매물 등록할 수 있도록 바뀐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무료입니다. 언제 유료로 바뀔지 모르지만 당근 부동산을 통해 유입되는 손님이 네이버 부동산과 차이가 없는데 지금은 무료로 매물 등록까지 가능하니 우리가 사용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근 부동산은 전화보다는 톡으로 문의하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당근 플랫폼 자체가 채팅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 당연한 것일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문의하는 톡이 시간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밤 10시, 심지어 새벽 3시 이럴 때에도 톡이 들어옵니다. 차라리 새벽 3시 문의가 들어오면 다음날 아침으로 미뤄도 덜 찝찝한데 9시, 10시 이때 들어온 톡은 참 찝찝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 시간에도 손님에게 답을 하죠. 무시하기도 쉽지 않고 응대하다 보면 집에서도 일하는 기분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는 잠수 타는 손님이 많은 것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경우엔 전화로 문의 들어오는 경우가 다수인데요. 손님 본인의 전화번호도 노출되니 잠수 타는 경우가 당근보다는 적습니다. 하지만 당근은 익명으로 그것도 채팅으로 문의하다 보니 잠수 타는 데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예민한 중개사님들이라면 이런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근 부동산은 매물 주소지가 적나라하게 표시되어 있어요. 친절하게 지번과 도로명 주소지 2개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직거래 시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공인중개사분들이 초반에 당근 매물 올리는 것을 꺼려했었죠. 다행히도 최근 업데이트되면서 주소지 노출 없이 매물 등록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처럼 큰 동그라미로 대략적인 위치만 오픈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므로 매물 등급에 따라 주소지를 노출할지 안 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이거나 자기 동네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 그리고 장사하고 있는 가게 사장님들은 매일 당근 부동산 서칭하며 시세 파악하는 게 일상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가게가 매물로 나오면 가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가게 접냐고 말이죠. 가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는데 동네방네 소문이 나버리니 당연히 화가 날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에 전화해서 매물 당장 내리고 우리 부동산에는 매물 안 내놓을 거라고 큰소리 내기도 할 겁니다. 네이버 부동산도 매물 허락 없이 올렸냐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당근보다는 적은 편이에요. 당근 부동산은 조금만 관심 있으면 언제든 쉽게 볼 수 있으니 이런 일도 자주 겪게 되는 것이죠. 지번과 도로명 주소지까지 적나라하게 오픈하던 때는 더더욱 심했었는데요. 최근 업데이트되고 난 후에는 주소 오픈하지 않고 매물 등록하면 이런 불상사는 조금 줄일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매물을 서칭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근에 매물 올릴 땐 가게 사장님의 허락이 필수입니다. 이렇게 당근 부동산의 장단점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다른 이유를 다 떠나서 네이버 부동산만큼의 홍보 효과를 가지는 당근 부동산에 무료로 내 매물 홍보할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매물 올리는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다음 영상 보면서 천천히 익히시면 됩니다. 위 이미지 참조해서 부동산 업소 등록은 미리 해두시고요. 부동산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오른쪽 상단 3줄 표시 선택합니다. 매물 작성 선택하시고요. 주소지 입력합니다. 동호수 있으면 입력, 없으면 공란으로 두고 하단에 다음 선택. 매물 종류 상가면 상가, 주택이면 주택 선택,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 선택, 월세면 월세, 전세면 전세 선택, 금액 조건 적으시고요. 권리금 있으면 적어도 되지만 필수 항목은 아니니 공란으로 두고 넘기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사진을 등록합니다. 당근 부동산은 사진이 없으면 광고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진 필수 첨부합니다. 영상은 넣으셔도 좋고 없어도 무방합니다. 사진만 잘 넣어주시면 됩니다. 주출입구 방향 넣어주시고요. 면적 적으시고요. 방 개수와 욕실 개수, 건물 총 층수와 해당 층수, 사용 승인일도 적습니다. 관리비도 적어줍니다. 고정 관리비가 있으면 금액과 항목 적어주시고요. 없으면 기타 부과, 영원, 기타, 없음 기입합니다. 주차 여부 체크하고요. 입주 가능일 체크합니다. 상가는 매장이 언제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꼭 기입은 해야 하니 즉시 입주 가능으로 해두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물 소개 적습니다. 왼쪽 이미지는 저희 부동산에서 올린 매물인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등록한 건 모두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시고요. 작성 완료 누르면 광고 완료됩니다. 간단하죠? 네이버 부동산보다 등록하는 과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광고 비용도 없고 매물 등록 과정도 복잡하지 않고 중개대상물 광고 표시 사항만 잘 지켜주신다면 중개업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